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며칠 만에 뭐 일이 많아가지고 일에 원래 제 본업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서 좀 뭐 못했는데요. 지금 뭐 그 미국 국채 10년 장기물 금리가 이제 계속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좀 폭락했죠. 근데 지난주부터인가요? 최근 들어 좀 폭락했는데 이제 오늘 그래도 이제 그 금융 투자가 조금 매수에 나서주면서 낙폭을 좀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는 낙폭을 좀 많이 좀 줄이는 편이었죠.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변수가, 그러니까 이 장 전체에 미치는 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 물론 뭐 종목의 특징을 호재나 악재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은 그냥 그 이 변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 상당수 거의 대부분 경기 민감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해 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차익 실현이 굉장히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 뭐 종목들이 훼손된 건 아니에요. 늘 이제 언제나 박스권을 밀어넣는 주체는 이제 기관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예전의 경우에도 봐도 이제 박스권을 뚫는 이제 도화선 역할을 하는 건 외국인들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하고 나면은 항상 그걸 다시 박스권으로 집어 밀어 넣는 거는 기관들의 매도세였죠. 이번에는 이제 그 박스권을 훨씬 뛰어넘는 3,000선이 넘게 3,200선까지도 끌고 올라갔지만, 역시 이제 기간에 이제 뭐 특히 연기금의 장기 매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3,000선이 무너지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특히 이제 거기다가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기간에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도해도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3,000선을 꾸준히 유지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또 이제 같이 매도에 가담해서 최근 한 2, 3일 동안 주가가 거의 뭐 폭락 수준이었어요. 그 투매 수준이었죠. 투매. 물론 뭐 여기 이 와중에도 이제 개미들은 받쳤지만 이게 매수세가 예전만 못하죠. 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또 이제 오전장에도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오늘 폭락했죠. 폭락, 그죠? 역시 뭐 이유는 미국 국채 그 금리 상승이죠. 폭락했지만 이제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에 나서주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그 장 초반 오늘 뭐 한 11시 그때쯤만 10시 11시 그때쯤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한 90% 안팎의 종목들, 네, 90% 안팎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 움직임을 보였었죠. 특히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완전히 뭐 그 주가 하락이 아주 굉장히 컸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이후에 또 이제 개미도 다시 매수에 가담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관과 이제 그 개미가 비슷한 수준선에서 이제 그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계속 이제 받쳤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역시 상승 전환을 못했어요. 상승 전환을 못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는 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오늘 그 미국 국채가 이제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제 원화도 굉장히 좀 그 달러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달러 환율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뭐 환율이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한 10원 또 넘게 올랐던 것 같아요.
10원도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거의 한 뭐 오늘 오후장에는 거의 4원 정도까지 이제 다시 또 쭉 떨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다시 또 한 7원 정도 선까지 다시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 불안불안한 거죠, 그죠? 굉장히 불안불안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좀 크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그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그 국제금리 상승률을 뭐 얼마나 이제 덮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미국 상원에서 이제 조만간 오늘인가요? 9일, 미국 시간으로 9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내일. 이제 상원 통과 이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조 9천억 달러인가요? 뭐 2천조 정도 되죠. 네. 그 돈이 이제 그 통과가 되면은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 낙폭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뭐 그동안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뭐 대표주 아마 애플,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상위 종목들이 아주 막 급락했죠, 증시가.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장도 지금 아주 좀 박살 났어요. 그래서 그 미국장이 박살나니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이제 크게 하락했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뭐 빠지지 않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그래프에서도 보이시지만 낙폭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장중의 낙폭에 비해서 오전장에 이제 아침장에 이제 급락했다가 쫙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는 19.99 포인트 밖에 안 빠졌어요. 네, 0.67%. 3천선은 다시 이제 못 올라섰는데 2,97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900선 무너져가지고 이제 8.41포인트 빠져서 896.3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외국인이 5,300억, 네, 외국인이 이제 막판에 후반에 이제 좀 매도량을 많이 줄였네요. 개인이 3,600억, 개인은 뭐, 이제 좀 더 이제 매수를 좀 늘려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너스였었죠, 그죠? 오전에, 그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이제 장 막판에 매도량을 좀 많이 늘렸어요. 이게 이제 동시효과 때 제가 봤을 때 4천억 원대인가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시간에까지 맞춘 상황이 2,900억 매수네요. 자, 코스닥도 이제 뭐 외국인이 어제 이제 강하게 매도했었는데 오늘 910억 매수하고 개인이 이제 강보합 보수적으로 좀 대응했네요. 기간이 800억 정도 매도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 종목이 이제 오전에는 아침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그래도 꽤 많이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사실 뭐 관심 종목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이 변수가 이제 그 장 전반을 움직이는 변수가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종목 장세들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물론 뭐 종목 중에서도 뭐 이렇게 악재가 나와서 하락하고 호재가 나와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뭐랄까 좀 그 차익 실현 그런 이제 방향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많이 올랐죠, 그죠? 코로나 폭락 이후에.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거품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수급이 항상 그 모든 재료에서 1순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매매 주체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수급 쪽에서 이제 뭐
장이 뭐 아무리 좋고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팔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 종목은 상승을 못하고 팔게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거죠.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종목이 적정가가 얼마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조정받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좀 자기가 판단이죠. 그때 이제 내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된다. 난 팔아야지 하고 팔았던 분들이 또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아직도 수익인데 뭐 지금 조정이겠으니 다시 올라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한 20-30% 수익 까먹고 혹은 20-30% 손실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뭐 각자가 다 판단이에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종목은 뭐 적정가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큰 뭐 변수가 될 만한 게 나오면은 거기 또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해갖고 그 전반적인 큰 흐름의 물줄기에 반하해 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시장에서 어떤 자기 고집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팔았다면은 이제 지금 상승 기류를 보이는데, 이제 종목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으면은 차익 실현하고, 뭐 자기가 옛날에 뭐 최고 있을 때 뭐 100%, 30% 수익이 났던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한 뭐 10%로 수익이 줄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욕심 부리지 마라. 예. 거의 사람이 욕심이 이제 끝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지금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지도 몰라요. 그때 30% 수익 났을 때 팔 걸, 10% 수익 났을 때 팔 걸,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또 그랬겠죠. 30% 수익 났으면은 이제 뭐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 뭐 40%, 50%까지도 수익이 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느낌에 이제 안 팔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수익률이 30%였던 게 한 10%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30%뭐 수익 났을 때 팔 걸, 20% 수익 났을 때 팔 걸,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뭐 적당한 욕심, 이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응하시면 되고, 뭐 지금 뭐 자기 돈 가지고 있지 안 하는 분들은 뭐 아마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런 장들이 이제 이 작년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이런 장은 아주 좀 특수한 케이스고, 지금 현재 일어난 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장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진짜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할 때는 뭐랄까 항상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욕심하게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뭐 한 김에 관심 종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뭐 종목 장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뭐 다 이제 뭐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뭐 오른 종목이 뭐 반등한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물론 찾으면 이제 다 이게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윤석열 테마주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제 금융주가 기본적으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경기와 관련돼 갖고 뭐 건설주,
뭐 이제 건설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상하고, 뭐 금융 업종이야 뭐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상승하는 거고, 뭐 그런 수준이고. 아니 또 윤석열 씨가 또 이제 대선 사퇴 이후에 이제 대선 선호도에서 1등, 압도적인 1등을 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윤석열 그 테마주들이 조금 뭐 상승하고, 뭐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그냥 다 죄다 이제 하락한 업종들이라서. 조선업, 네, 조선업이 이제 좀 수주가 좀 조금 늘어나면서 조선업도 조금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하고, 뭐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은 죄다 하락했던 종목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뭐 먼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오른 종목들을 할 수가 있죠. 뭐 기아차, 뭐 랩셀, 뭐 LG전자 이런 거. 네.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으면 이유는 다 있어요. 왜 오르고 얘네들인지. 그래서 오늘의 이거 장에 이제 이런 장에서는 이제 특징은 이제 결국은 그러죠. 이제 그 큰 변수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있잖아요. 뭐가 그 우리가 이제 그 텍투주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이제 제약 헬스케어 업종들 중심으로도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견조하게 가져가는 종목들이 좀 꽤 있습니다. 뭐 이런 하락장에서 뭐 최근에 이제 뭐 며칠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시젠, 신풍제약,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 가지고 몇몇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실 뭐 제약주도 대표적인 좀 내수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표적인 텍트 업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종목을 가지고 뭐 오르고 내릴 때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은 자기 종목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대외 변수들 이런 데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대외 변수의 영향이라면은 지금 뭐 하락한다고 해서 굳이 뭐 매도할 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특히 이제 자기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어렵다는 게 이제 괜히 어렵다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오르고 내릴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던 변수들이 이제 갑자기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변수도 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순위가. 뭐 1순위가 어떤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은 다른 변수들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그 변수가 가장 우선되는 변수가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른 변수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언제 돌출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금리 상승이 이제 변수로 작용해가지고 글로벌 전체적의 장을 좀 뒤흔들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제 대량 매도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정한 만약에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면, 근데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뭐
이제 하락장에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제 좀 견디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에 공포심을 확 느낄 때가 있어요. 뭐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근데 보통 거기에 이제 휩쓸리면 자기도 그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고 투매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손해 볼 만큼 다 보고 난 다음에 투매를 하는 그런 게 제일 좀 뭐 지나고 나면은 가장 좀 아쉽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어리석은 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가는 상승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이 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하락장에서는 좀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죠. 상승장에서는 안 팔고 하락장에서 공포심이 극대화되면 그때서야 뭐 손실을 보고 팔거나 아니면 수익 난 거 닦아먹고 팔거나 뭐 이런 이제 일을 이제 반복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기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목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종목을 설명할 해봤자 뭐 큰 의미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글로벌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 때문에 이제 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정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